부탁은 진짜 받아본 적 없어요. 이 업계가 아직 법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은 업계거든요. 이렇게까지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자라고 하니까 소개시켜주면 우리가 레퍼런스가 상장비 주겠다. 이걸 이렇게 대놓고 해달라고 하는구나. 약간 완전 스캠 같은 취재를 한 번 한 적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뭐 밤깨 조심해라 폭 만난 적도 있어요. 저희 부장은 회사 들어오지 말고 나가서 사람 많이 만나고 기사 써라. 한 달에 한 두세 번 가나? 그러면 사람 만난다고 뻥치고 집에서 잘 수도 있어요?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간단하게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저부터 할까요? 대본 뺏어야겠다. 대본 없어도 돼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뭐라고 해야 돼요? 더벨에서 블록체인 담당하고 있는 노윤주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투데이에서 가상자산 취재 맡고 있는 윤희성이라고 합니다. 더벨이라는 자본시장 전문 매체 경제지에 다니고 있고 거기서 산업 위부에서 IT 거기서 블록체인이랑 가상자산 맡고 있고 저는 이투데이라는 이제 종합경제지에서 가상자산이랑 최근에는 보안이랑 SI 쪽이랑 취재를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코인 네. 기자로도 말할 수 있겠네요. 맞아요. 요새 어떠세요? 요새요? 요새 힘들어요. 신기한 게 모든 언론사 영화를 보면 님자를 빼고 부장, 차장, 팀장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이거 야 내일부터 고문 근절 캠페인 연재한다. 특별 지지관 구성해서 왜 죽었는지 누가 죽였는지 샅샅이 밝혀내. 부자. 그럼 이거는 까고 있니? 그 님자를 빼고 부른다는 게 사실인가요? 사실이에요. 근데 이유는 저도 모르고 입사할 때부터 그렇게 배워서 선배면 선배 이렇게 하고 부장, 차장, 장, 대표 이렇게 불러요. 저도 그냥 선배한테 아름아름 들은 건데 시장이나 이런 게 다 일단 높임말이라는 뜻이 내포돼 있어서 굳이 님자를 안 붙인다. 이게 중복되는 의미라서 그럼 대통령도 대통령 이렇게 불러요? 그런 적은 대통령 만나본 적이 없긴 한데 아니 근데 저희가 기사 쓸 때 그쵸. 나오는 인물에 대해서 님이나 이런 걸 안 부르시거든요. 우리한테는 독자가 제일 높은 사람인데 뭐 땡땡땡 사장님은 대통령님은 이렇게 할 수 없으니 처음 할 땐 진짜 어색했어요. 하다 보니까 그래도 근데 되게 공손하거든요. 말만 부장이고. 맞아요. 부장 안녕하세요. 저 왔습니다. 이렇게 부장 들어가세요. 부장 식사하셨어요? 뭐. 유난히 그 위기 서열이 되게 빡센 곳으로 알고 있거든요. 왜 갑자기 그 쥐죽은 듯이 아니 저는 좋아요. 좋아요? 네. 저도 불편한 건 없는데 그냥 저는 제 생각에는 어쨌든 기사가 나가면은 제가 잘못 쓴 정보들이 누군가에게 피해가 줄 수 있잖아요. 그런 걸 좀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선배들도 그렇고 부장들도 그렇고 어쨌든 위기서열이 세야 된다고 생각하기는 해요. 네, 기사가 잘 나가야 되니까. 근데 약간 납득이 가는 선에서의 위기 서열이구나. 근데 전혀 막 부당하다고 생각한 적은 없습니다. 너무 잘해주십니다. 언론사의 약간 분위기도 좀 분위기요? 저 너무 좋습니다. 더벨이요? 너무 좋죠. 최고의 언론사. 조금 여자 기자들이 더 많은 것 같긴 해요. 만족도가 되게 높은 직업 중에 하나더라고요. 워라벨은 잘 모르겠고요. 일단 근무 환경은 확실히 좋습니다. 저희가 회사를 잘 안 가요. 부장 바이 부장이긴 하거든요. 부장이 어떻게 하시는지 따라서인데 저희 부장은 뭐 회사 들어오지 말고 나가서 사람 많이 만나고 기사 써라 이러시는 스타일이라서 저 한 달에 한 두세 번 가나? 그러면 사람 만난다고 뻥치고 집에서 잘 수도 있어요? 아 어떻게 그래요. 근데 이런 건 좋은데 출퇴근 시간이라는 게 따로 없다는 게 안 좋은 것 같아요. 워라벨은 스스로 챙겨야 되는 거지 회사가 챙겨주지 않거든요. 저 특히나 코인 같은 경우는 24시간이어서 되게 쉴 데가 없지 않나? 뭐 사건 하나 터지면은 밤에도 계속 기사 써요. 뭐 갑자기 루나가 폭락한다거나 아니면 FTX가 파산했을 때나 이럴 때 힘들었죠. 이제 우리나라에서 좀 가장 유명한 코인 중에 하나가 상폐된다고 갑자기 저녁에 와서 유믹스라는 게 있는데 리믹스 아마 7시 반이었을 것 같습니다. 일부러 그러는 건가 싶어요. 퇴근 후에 일부러 아 이건 이제 특정 거래소를 하는 게 아니라 거래소들이 늘 공지를 밤에 올려요. 일부러 기사 많이 안 내려고 그러는 건가? 하지만 저희 굴하지 않죠. 노트북 켜야죠. 그 유명한 일화인데 국세청 직원이랑 검찰청 직원이랑 기자 이렇게 셋이서 술을 먹으면 누가 계산해야 되는지 아세요? 가게 주인이 계산해야 된대요. 가게 주인이. 네, 그런 밈이 있을 정도로 이 세 분야가 약간 우리나라에서 파워가 좀 센 그런 집단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데 기자 입장으로서 그런 걸 좀 느끼나요? 파워가 있나?
늘 해주시지만 그 어디까지나 기자이기 때문인 거고 제가 보잘것없는 인간들이죠. 아니 그 식당 주인이 찔리는 게 있어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세금을 안 냈나? 세금을 안 냈지. 세금 안 내면 그 검찰청한테 내려가면 되잖아요. 뭔가 범죄 이력이 있나? 아, 그러면 기자한테 내려가면 되잖아요. 기사를 쓰면 기사를 안 되니까. 쓰면 죄송합니다. 그래서 뭐 추석 선물 같은 경우도 엄청 많이 받는다고 하는데 진짜 그런가요? 저는 그런 적은 없네요. 시장이 안 좋을 때 들어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솔직히 말하면 소소하게 보내주시기는 하죠. 영양제, 홍삼 이런 거 좀 주시고. 아 근데 엄청 비싼 건 주시지 맞아요. 않나요? 김영란법에 네. 맞춰서. 아, 김학병 지금 얼마예요? 선물은 3만 원, 5만 원이 넣고 농수산물은 10만 원이어가지고. 아, 농수산물 10만원까지 보낼 수 있어요? 농수산물 이제 그거 명절 선물 안 하면 다 버려야 되니까 농민분들을 위해서 10만 원까지 되는 걸로 알아요. 뭐 이런 기사 좀 써주면 술값 정도는 챙겨주겠다. 기자분들도 그런 게 들어올까요? 청탁은 진짜 받아본 적 없어요. 저도 그런 건 아직 업계가 아직 법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은 업계거든요.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은 이렇게까지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 법이 없으니까 사업을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제 뭐 코인 상장을 해요. 상장을 할 때 너무 상장핀? 뭐 그런 것도 있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KBW라고 블록체인 행사를 했어요. 우리나라에서 일을 가고 있었는데 그 안에서 어떤 사람이 와서 자기 외국 거래소에서 일한다 기자라고 하니까 그 사람이 좋은 코인이 있으면 소개시켜주면 우리가 레퍼런스가 상장비 주겠다 너희들한테. 근데 거기가 보니까 코인을 발행하는 것 같은데 시총이 2,400억 정도 되긴 하더라고요. 아, 역시 이 코인 업계는 이걸 이렇게 대놓고 해달라고 하는구나 약간 이런 데서 되게 재미를 좀 재미있다기보다 아 이럴 수가 있나? 진짜 법에 대한 상식이 전혀 없구나 라고 저는 생각했죠. 체인 기자분들은 전설의 코인 네임드 원효띠라는 분을 알까? 들어는 봤죠 저도. 한 달에 남자라고 제가 듣긴 했는데 남자인데 그분이 왜 원효띠냐면 그 DC 인사이드 갤러리에서 그분이 지금 장원영 메이크업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장원영 팬이세요. 그래서 원영띠에서 원효띠로 활동을 하는데 저는 그건 들었어요. 호가창을 막 얼마로 채우겠다 해놓고 그 시간에 채워놓고 인증하면은 이게 딱 그 원효띠가 호가창에 얼마를 다 매수를 해놓고 그거 나다 약간 증명하는 그런 건 했다고 저는 듣긴 했거든요. 되게 최근 아니에요? 최근에도 그랬고 뭐 업비트에서는 알지 않을까요? 알걸요? 네. 이게 우리나라에서 코인 거래를 하려면 이제 KYC라고 해가지고 개인정보 인증을 다 해야 돼요. 그래서 업비트는 누군지 알겠죠? 아, 걔네들 인증 여권을 이렇게 하잖아. 네, 네, 여권해요. 맞습니다. 여권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여권 인증하면 얼굴 맞는지 막 이렇게. 그게 KYC예요. 그럼 실종이면 맞긴 한가 보네요. 그러면 그 코인 기자분들은 재테크를 잘 하시는지 궁금해요. 잘할 것 같은데. 저 뭐 한 300만 원대도 비트코인 산 적이 있는데 400만 원에 팔고 이랬어요. 좀 부자가 될 운명이 아니어가지고 비터 12만 원, 비트 350만 원 막 이럴 때 샀었어요. 뭐 샀어요? 저 옵티미즘이라고. 아 옵티미즘! 아비트럼! 사라지지 않을 거긴 하니까요. 네. 진짜 안 사라질 것 같아요. 비트코인은 안 사라질 것 같아요. 다른 건 다 몰라도 이더리움은요? 이더리움까지는 괜찮지 않을까요? 그러면 비트 이더리움 다음에 이제 차세대 그 자리를 노릴 수 있을 만한 코인으로 옵티미즘, 아비트럼, 폴리곤, 뭐 솔라나 뭐 많죠. 이러니까 주목을 받는 거죠. 또 잘 설명했어요? 네, 저는 이해했는데 근데 제가 편집할 때 그 차트 이렇게 몇 월 며칠 날 촬영했습니다. 이렇게. 한 4년 뒤에 보세요. 뭐 이런 걸로 인해서 보복을 당했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나요? 저는 뭐 있어요? 아 저요? 아니요. 보복을 당한 적은 없는데 당할 뻔한 적은 있어요. 코인 쪽에는 스캠 프로젝트들이 많으니까 스캠 뭐 사기 이런 거 잡겠다고 하다가 완전 스캠 같은 프로젝트를 취재를 한 번 한 적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뭐 밤깨 조심해라 법무팀 통해서 연락할 거다 이러면서 협박한 적은 있어요. 아, 어떻게 됐어요 그 회사? 망했죠. 소리 소문 없이 조폭 만난 적도 있어요. 근데도 이쪽 분야를 계속 고수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너무 재밌어요. 주식은 재미없다. 이제 이렇게 하루에 뭐 5%, 10%씩 떨어지는 종목은 재미가 없다. 한번 40%씩 떨어져 줘야 이게 하락하는 거지. 깔짝깔짝 되는 거는 이제 저는 못한다. 빅 이슈 사건들이 있나요? 뭐 많이 있잖아요. 뭐 코로나 대폭락 사건도 있을 거고, 코인 부처빈도 있을 거고, 게임스탑 사건, 되게 쇼킹한 사건들이 많은데 기억에 남는? 박상기 전 장관님한테 죄송하지만 저 상기의 난이라고 부르거든요. 상기의 난 때 진짜 쇼킹했어요. 거래소 폐쇄한다 막 이래가지고 진짜 난리도 아니었죠. 진짜 상기의 난 생각하면 아직도 가슴이 떨리고 우리나라 장관의 말 한마디가 코인 시장에 이렇게까지 영향을 미치나? 라고 생각하게 된 계기였던 것 같아요. 아니 그때는 진짜 이렇게 내려갔거든요. 이게 원래 14,000원이었는데 8,000원이 됐습니다 라고 써가지고 기사에 송고했는데 기사가 나가니까 4,000원이 됐어요. 그때 분위기가 어땠어요? 거의 초상집이었죠. 이 짤 아세요? 찾아라면 그건 얘가 이거 후속작도 아세요? 뭐예요 후속작? 어떡해. 아 이거 알아요? 진짜 나 이거 알아요. 진짜 내 눈이 아니라서. 친구들 만나면 제일 많이 듣는 말이 있을 것 같아요. 뭐 사야 되냐가 가장 많고요. 제가 아는 모 기자는 상태 메시지에 코인 상담은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놓은 적도 있어요. 오늘 뭐 이런 기회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더벨 많이 봐주세요. 더벨 진짜 좋은 회사예요. 네, 너무 감사하고 또 저희 이투데이도 너무 좋고 특히 저희 부서 부장 너무 좋습니다. 네. 저도 저희 부장이 부국장 죄송한데 여기까지만 할 거예요. 부국장 화이팅!